현재 이제 미국 건설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대형 건설사에서 한 14년 있었고, 그리고 전자 및 IT 업계에도 한 5, 6년 했고, 이제 주로 업무는 해외 영업하고 구매 업무 위주로 이제 했었고요. 작년에 이제 그 영주권을 받아서 10월 달에 이제 합격을 하고 여기 온 지는 3개월 됐습니다.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 자녀들이 미국 유학이나 어떤 해외 쪽에서 취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.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으면 공부를 하고 살게 되면 또 많은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일단 그런 결정한 게 크기도 했고, 다른 거는 한국은 사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나이를 먹으면 승진을 하고 올라가야 되고 또 나중에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미국 쪽 시장을 알아보니까 해고는 물론 쉽지만 자기 학위에 따라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마켓을 좀 알아보고 하니까 한 번 해볼만 하겠다. 이제 커리어 쪽에서 좀 생명 연장을 하는 셈 치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.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영주권이 곧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사전 준비 모드로 들어갔다 해야 될까요? 미국 자격증을 하나 땄고요. 링크드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좀 1촌 신청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들이 올린 글이라든가 유튜브나 이제 취직하신 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 2, 3개월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사전 준비 단계였고,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합격을 한 게 10월 초.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미국을 왔죠. 뭐 당연히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인디드, 글래스도어, 뭐 헤드헌터들 제 이제 이력서를 올려놓고 해당되는 이제 기업에 있는 분하고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뭐 일촌도 신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죠. 그리고 이제 지인들 및 그런 미국의 유수의 기업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, 특히 한국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돈을 구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유료 자문 서비스도 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력서라든가 링크드인 최적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인터뷰할 때 뭐 마크업 인터뷰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지금 되돌아보면 뭐 모든 리소스를 다 필요한 것 같아요.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게 뭐 네트워킹이 됐든 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. 가장 낯설고 어려웠던 거는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뭐 교육계 있고 뭐 저랑 안 맞는 경우 다 대부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새롭게 링크드인이었던 거. 리치아웃해서 연락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필요하면 커피 챗도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추천도 해달라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어요. 왜냐면 뭐 완전 이거는 거의 뭐 보험 영업 수준이죠.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인드셋을 바꾸고 그걸 실제 실행하기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가장 핵심 전략인 것 같긴 해요. 최적화도 중요하고 리력스도 중요하고 남보다 뭐 튀는 것도 중요하고 커버 레터도 잘 써야 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추천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프로필이 매치가 안 되니까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일단 기본이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무직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거든요. 커버 레터 대신에. 이 업적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매번 낼 때마다 커스터마이즈 해서 만들어서 냈단 말이죠. 예를 들어, 근데 이제 뭐 제가 구매 쪽을 한다. 그럼 구매 쪽과 관련된 슬라이드 따로 있어요. 그럼 그것만 해서 이렇게 모아서 놓고, 해외 영업이면 해외 영업 쪽에 놓고, PM 쪽이면 PM과 관련된 거고, 그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,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실제 네트워킹이 가장 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면, 뭐 이력서를 내든 뭐 하든 간에, 그게 실제 리크루터나 하이링 매니저가 보지 않고 그냥 묻혀질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. 근데 추천을 받으면 일단은 보거든요. 이제 자기 약점을 물을 때가 이제 조금 약간 힘든 부분이죠. 이제 한 인터뷰에서 엑셀을 잘하냐 하는데 엑셀을 잘하는 게 이제 아주 잘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엑셀의 어떤 함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. 그리고 사실 뭐 제 강점도 아니고요. 그거 하고 나서 아 이거는 이 인터뷰는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안 되는 걸 커버업을 하려 했거든요. 지금 이제 된 회사에서 제 약점을 물어봤어요. 그때도 건설 공정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냐? 그냥 솔직히 얘기했죠. 그건 내가 경험이 없다. 단지 이제 그거를 관리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만든 결과물을 보거나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건 내가 배우겠다.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니까 오히려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.
"그래 그거는 여기 와서 배우면 돼." 근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터뷰한 사람이. 일단 뭐 인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카페도 있고 정보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. 영주권 관련된 이 프로세스나 법적인 거는 변호사분한테 그거 맡겨서 인제 그거는 신경 안 써서 인제 하라는 대로 했고, 그 외에도 많아요. 뭐 집을 구한다든가, 뭐 요즘에 자녀가 있으면 애들 학교를 알아본다든가, 그 외에도 인제 뭐 여기에 인제 행정적으로 뭐 처리할 게 엄청 많은데, 요즘은 인제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미국 안에서 또 유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유료로 뭐 집을 구한다든가 뭐 학교를 알아봐 준다든가 하는 것도 돈을 주면 다 되긴 하는데, 인제 결국에는 인제 얼만큼 본인이 조사를 하고 리서치하는 거냐죠. 그래서 뭐 카페를 다 뒤져 가지고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는지 그런 걸 인제 다 알아보고,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가 구직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인제 최근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회사도 인제 한 2 개월 반 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사람들하고 인제 어울리는 수준이 된 거죠. 네. 사실 인제 미국으로 이민을 하면 한국에 있었던 그런 지위라든가 본인의 커리어를 100% 다 트랜지션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인제 한국에서 뭐 부장이나 뭐 상무였다 쳐요. 그럼 미국에 와서 그걸 그대로 상무로 가져가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.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좀 있고, 뭐 그런 거죠. 뭐 예를 들어 미국 왔는데 제 위에 있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. 그런 건 다 내려놔야 돼요.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든요. 뭐 다 그냥 뭐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'제2의 인생을 시작했구나 나는. 아 나는 여기서는 사회초년생이다.' 뭐 이런 뭐 생각으로 살고 있죠. 엄청 만족하죠.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.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 막 쪼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육성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. 뭐 처음에 인제 회사에서 일단 일이 먼저가 아니고 가족이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집 알아보는 거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 뭐 필요하면 휴가도 다 쓰고 눈치 보지 말고, 그리고 모르면 다 물어봐라. 따로 뭐 제 가족들 밥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가족적인 회사고,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운이 좋은 거죠. 왜냐하면 그런 거는 회사 프로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. 일단 저는 인제 서울에서 살다가 인제 미국 여기 시골에 왔거든요. 운전을 처음에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됐고,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느려요. 엄청 속 터지더라고요 처음에. 처음엔 그랬는데 운전도 적응되고, 느린 거는 뭐 좀 속 터지긴 하는데 반대로 인제 회사에서도 제가 좀 느리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. 빠르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인내심이 있는 건데, 오히려 요즘은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, 한국에서 인제 어느 정도 꾸준히 경력을 쌓아온 40대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회사를 한 15년 이상 다녔는데 뭐 월급 루팡으로 다니지 않았으면 자기 업적들이 있거든요. 전략을 잘 세워서 인제 포장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단지 인제 노력은 좀 필요하겠죠. 근데 내가 뭐 영어도 안 되고 사실 그때 커리어를 못 쌓았고 이래서 아쉽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인제 가지고 있는 재료는 충분하고,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, 구직하면서 떨어지면서. 저 같은 경우는 인제 회사를 건설, IT 인제 제조 쪽, 전자 쪽 했는데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여러 개를 다녀 가지고 이게 잘못한 게 아닌가,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있는 회사가 제가 이런 다른 3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하고 한 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더라고요. 자기네가 더 찾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. 어떤 케이스는 한 회사에서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 개를 해서 경험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, 그걸 단정 짓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난 변화를 하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참 영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영어를 뭐 잘해야 된다. 잘하면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큼 잘하겠어요. 저도 인제 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깐 그 미국 영어는 또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. 왜냐면 걔네들이 어차피 바라보는 게 그럼 우리 영어 잘하는 거 때문에 채용하겠어요? 전혀 아니에요. 저도 그 채용이 된 게 영어 잘해서 채용된 게 아니거든요. 그 어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게 자기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냐, 이 사람이 정말 인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, 이런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하면 길은 있다.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좀 진득하게 좀 오래 다닐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미국 회사에서 커리어를 인제 제대로 쌓으면 만족하면 계속 있어도 되고, 아니면 제가 그 바탕으로
다른 인제 미국 회사도 인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인제 배우는 업무가 제가 인제 안 해본 일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적응해서 뭐 한 최소한 한 뭐 4-5년 정도는 여기서 인제 진득하게 경력을 쌓는 게 인제 제 계획이고, 뭐 인제 여기서 뭐 진급을 하겠다, 뭐 올라가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실제 제가 뭐 미국 사람들을 직원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좀 고민해야 될 거고, 단지 인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오래 다니고 싶어요. 그런 어떤 커리어를 확실하게 자기 영역을 구축을 해서 그게 가치 있게 하는 게 인제 중요하겠죠.